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가졌죠. 참으로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좀 더 멋지고 좀 더 화려하게 지지자들은 그렇게 취임하기를 바랬지만 당선인 신분도 없이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취임 선서식으로 치러졌습니다. 13살 소년공 출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흙수저입니다. 이 흙수저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변방의 장수, 비주류 이런 말들이 따라다녔지만 민주당을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를 거쳐서 바야흐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파란, 정말 그 여정, 일생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한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할 그런 책무까지 안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선서를 했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그런 선서입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가슴 뭉클했고 정말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건데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우리가 뽑은 대통령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내란에 따른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론 흐름도 그렇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투표율이 79.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두 번째입니다. 15대 대선 때 80.7%였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고 싶어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내란 극복을 바라는 민심, 그것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선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 그 6개월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잘 사는 대한민국, 자존심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내란 심판을 하라는 명령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재명 대통령은 잘 받들어야 합니다. 지난 겨울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반드시 청산하고 윤석열과 함께 놀아난 저 국힘을 비롯한 내란 잔당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격 높은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내란을 청산해달라, 민주주의를 회복해달라는 여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승리의 기쁨 이런 걸 누릴 시간도 없이 곧바로 지금 국정에 들어갔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생 회복이죠. 후보 시절에도 끊임없이 민생 회복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 이 정말 두 가지가 모두 다 부진한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쥐어짤, 이제 뭐 이 마른 수건도 쥐어짤 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곳곳마다 임대라는 편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민생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국민에게 취임사, 그걸 취임사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뭐 이러던데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 경제를 살려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비상경제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것이 민생경제 살리기였으니까 거기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과의 관계, 이것도 급선무죠. 지금 각자 도생에다가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력 있는 통상 외교팀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또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고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런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충원에 가서도 그런 부분을 이 방명록에 썼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빈말, 허언이 아니라 진정한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강하게 이야기했던 게 국민 통합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는 동서로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동쪽은 빨강, 서쪽은 파랑.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보수 진영의 특기가 뭡니까? 갈라치기 아닙니까? 그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 편이 한 명만 더 많으면 모두 다 승리를 하게 되니까 승자 독식이니까 그런 짓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나타난 겁니다. 예전에 서문시장에서 상인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박근혜야.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내란을 일으켜도 우리는 국힘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수구 꼴통들은 여전하다. 이것을 모두 다 완벽하게 통합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네. 뭐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구라든가 뭐 이런 데를 차별 안 하네. 그러면 그게 통합인 겁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어도 그 당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어제 저녁에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정말 솔직히 내 심정 그대로 이야기해. 이건 글러먹은 나라구나.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막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오고 헬기가 뜨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대가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국회로 진입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을, 그 잔당들을 엄청 찍어줍니다. 와, 진짜 승리를 했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아, 저 지역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 일이 있어도 무조건 우리는 빨강이야. 내란을 일으켜도 빨강이야. 예. 진짜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할 것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걸 인위적으로 통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만 오늘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의로운 통합, 유용한 정부 이것이죠. 유용한 정부가 되면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열은 무능이죠. 무능하니까 분열을 시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취임선서 하기 전에도 취임사 하기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뭐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 단상으로 올라오면서 야당 대표들이 잘 안 보여서 악수를 못 했는데 오해 없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쓰였던가 봐요. 밑에 올라갈 때는 야당 대표들이 안 보여서 악수를 못 하고 지나쳤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제 야당 대표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보여서 악수를 못 하고 올라왔다. 오해 없기 바란다. 이 말은 저쪽에서 또 그 악수 안 한 것 가지고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한다. 야당 대표들을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그 엄중한 취임선서에서도 그 전에도 그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갈라치기는 그리고 동서로 나뉜 것, 각 당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이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예. 또 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딱 짚은 거죠. 오해 없기 바란다. 안 보여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것 말 한마디 한마디가 통합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뭐 윤석열이가 한 거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이 친구가 한 걸 반대로만 하면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 된다. 예. 그리고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이 포용 정치를 하면 되죠. 야당 대표 뭐 취임하면 곧바로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했으니까 야당 대표가 누구죠?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이고 김용태. 주은석이가 또 야당 대표네 저거. 하여튼 가도 만나줘야죠. 뭐. 하지만 역차별은 안 됩니다 사실. 저쪽을 배려한답시고 진정한 지지자들을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정책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놈들까지 사면해주고 또 저쪽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막 비서실장으로 쓰고 내각에 쓰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습니까? 그런 것은 인위적인 인사정책 이런 것으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는 유능한 자를 쓰는 겁니다. 인사는 유능한 자를 쓰는 거죠. 지금 국무총리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이지 저쪽 사람이니까 고향이 저쪽이니까 통합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쓰겠다. 이건 안 된다.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통합임내 뭔네 하면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주요 직책에 앉히다 보면 국정이 난맥상으로 가게 된다. 국정이 꼬이게 된다. 그러면 가장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론사의 사장에 딱 취임을 하면 국장들을 바꿉니다. 왜?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 해야죠. 그래야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보도국장도 바꾸고 편성국장도 바꾸고 기술국장도 바꾸고 총무국장도 바꾸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 사장과 맞는 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작은 회사도 그럽니다. 하물며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나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나와 정책 기조를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즉각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될 텐데 기대를 합니다. 유용한 자를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앉혀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하여튼 잘 할 겁니다.
잘할 걸로 믿어요. 인사정책도 이분이 뭐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할 때도 잘하셨으니까. 예. 하여튼 저쪽 배려한답시고 오히려 이쪽을 홀대하는 김대중식 정책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 이 단죄, 이건 추상 같아야 되죠. 김건희, 윤석열 이런 애들을 무슨 뭐 국민 통합이니 뭐니 하면서 무슨 또 사면해주고 이거 안 됩니다. 이 자들은 내란을 일으킨 자, 내란을 일으킨 자야. 응? 내란. 가장 큰 범죄입니다. 에? 이런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앞으로 내란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만대로 만년 후에 5천만 년 후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자들을 반드시 법대로 해서 사형을 시키든지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감옥에서 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취임사에서도 그런 말 했어요. 예, 내가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얻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김건희 같이 주가 조작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예?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내란 수계에는 사면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취임사에서는 꼭 반드시 그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잘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고 이야기 안 한다고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워낙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선 기간 내내 그랬잖아요. 유능한 도구. 이 유능한 도구를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 이재명. 충직한 머슴, 우리의 머슴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무슨 우리의 지배자입니까? 우리 위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뽑았잖아. 우리가 머슴으로 쓰겠다고 뽑았잖아요. 그럼 우리 머슴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국민이 누구야? 나야. 내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이 주인입니까? 도지사가 주인입니까? 시장이 주인입니까? 구청장이 주인입니까? 시의원, 구의원이 주인입니까? 깝죽대는 애들이 있어요. 지들이 주인인 줄 알고. 웃기지 마. 주인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잖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유용한 도구, 유능한 머슴을 잘 써먹어야 된다. 못할 때는 못한다고 질책을 하고. 국민이기 때문에 질책이 가능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머슴에게 일 좀 잘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 못하면 다 가르쳐야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 내란이나 일으키고 파면당하는 윤석열 같은, 무능해서 파면당하는 저런 박근혜 같은, 그리고 도둑놈 이명박이 같은 그런 자들을 봤기 때문에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첫날입니다. 해야 할 일은 곧바로 실행을 해야 되고 나라를 망가뜨린 자들을 청소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